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그리고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오전에 이제 못 봤던 Q&A 이어서 보고 그 다음에 차트 비트코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네로 비트코인 SV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알트코인들 세 가지 보고 나머지 이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KT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질문 내용은, 우리나라 이제 2017년도 말에 김치 프리미엄이 끼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리플이 지금 350원 정도라고 하면, 원화마켓에서 4,700원 정도가 아닌 3,200원이 최고점의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 추후에 매도 계획을 짤 때 꽤나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그 프리미엄이 있으면 매도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매도 기준은 사실 이거는 저는 제 기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도 기준을 세워야 된다. 제가 이제 영상 찍는 목적이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도 기준을 이렇게 하셔라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왜냐면 사람마다 이런 수익에 대한 목표가 다 다르고 어느 시점에 들어왔느냐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어보셨던 김치 프리미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김치 프리미엄이 앞으로 상승장에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때 그냥 저는 이제 만약에 프리미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매도를 하시면 된다. 내가 이제 원하는 목표가에 매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 퀀텀이 목표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수익률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이 가격만 오면 무조건 매도하겠다. 프리미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를 들어서 달러 기준으로 보는데, 달러 기준으로 봐서는 100달러. 가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원화로 보니까 프리미엄이 껴서 120달러, 그러니까 12만원, 13만원, 14만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이제 달러가 강세로 올라가서 오히려 목표했던 금액보다 원화 기준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안 꼈어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내가 원화에서 나는 기준을 잡고 매도를 할 건지, 달러를 기준으로 매도를 할 건지, 저 같은 경우는 BTC 마켓에서 고점이면 매도를 한다. 이게 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시고 저는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널 상단부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매도를 할 거예요. 분할로 매도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은 BTC 마켓에서 고점에 왔을 때, 그때 저는 상관없이 원화라든가 달러 상관없이 기준으로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먼저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를 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Q덱님이 써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이 되면 가장 전망 높은 산업이 무엇이 될까요? 암호화폐 사회도 4차 산업혁명 한 가지 축이겠지만 그에 따른 파생산업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이후 생각해보면 웰빙이라는 축이 발전했고 바이오, 화장품, 미세먼지 산업들이 그 안에 들 것인데, 4차 산업혁명 중 어느 쪽 산업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답변 쓴 거 읽어보면 AI, 그리고 VR, 드론, 무인 자동차, 이런 산업이 관심 분야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와 관련된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이제 종목을 찾으려고 하겠죠. 게임 관련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VR과 관련된 게임이요. 그렇다라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저는 이제 이런 AI도 그렇고요, VR도 그렇고, 무인 자동차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이 안에 거의 대부분이 이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가 저는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게 주도적으로 갈 거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다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답변 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답변 한번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효우바님이
오늘, 지금 TV쇼바님은 보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한 3편 정도 찍어서 올리셨는데,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된 것도 올리시고, 여러 가지 올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자레인지 중고나라에서 전자레인지를 중고나라에서 팔아서 리플을 99개 샀네요. 저도 웃고 마누라도 웃고 재미났습니다 라고 써주셨고, 제가 이제 뭐라 썼냐면, 매수하신 리플로 아마 나중에 그 리플을 다시 매도하실 때 전자레인지 아마 제일 좋은 걸로 사고도 새 걸로 사고도 좀 남지 않을까, 돈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전자레인지 뭐 좋은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몇십만 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플이 1리플이 뭐 10만 원, $100 간다라고 하면 사실 뭐 한 리플 대여섯 개만 있어도 충분히 사고도 남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전자레인지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전제품 다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나스닥,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인덱스 출시. 기사가 요즘 자주 기사화되네요. 벡트가 나스닥 지수를 데이터하는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벡트가 올해 개장을 위해 선행 준비하는 게 아닐까요? 예,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제가 이제 이 제목으로, 산이님이 주신 이 제목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예, 토큰 포스트 기사고, 나스닥,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인덱스 출시했다. 나스닥이 실시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인덱스를 출시했다. 그래서 나스닥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브레이브 뉴코인 상품, 비트코인 리퀴드 인덱스, 그리고 이더리움 리퀴드 인덱스를 나스닥이 관리하는 4천여 인덱스 목록에 추가했다 라고 했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두 인덱스가 유동성이 가장 큰 시장들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실시간 현물가와 기준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BNC 리퀴드 인덱스는 30초 간격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가격을 달러로 산출을 하는 거고요. 거래량, 그리고 호가 가격 단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거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NC는 또 최근에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된 XRP의 인덱스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제 리플까지, XRP까지 이렇게 인덱스 기준을 나스닥에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제 그 산이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벡트 거래소에서 선물을 한다라고 하면 뭐 벡트 거래소 자체적으로 그런 선물 기준가를 정하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다른 뭐 선물, 있죠? 에리스엑스, 이런 거래소들도 자신들이 뭐 직접 그 선물에 대한 어떤 기준가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스닥에서 정하는 그 인덱스를 기준으로, 선물 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송기복 님이 써주셨는데, 보시면 이제 다우가 침몰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제 19년 2월 28일 오전 1시간 봉 딱 잡히고 일봉서 나타났다. 이렇게 차트에서 이렇게 보이셨나봐요. 그리고 어차 한 방에 쓰러지지 않고 쌍봉 주고 쓰러질 걸 가정하면 아마 3월 말까지 질질 끌다가 브렉시트까지 끌고 갈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밑에 쭉,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좀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받고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오늘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이 되면서 그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장중에 주가가 빠졌고, 빠진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아마 코스피 차트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 이제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갭 자리를 메꿨고, 그 갭 자리를 메꾼 상태에서 사실 뭐 거의 등락을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약간 원형 천장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확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아마 차트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따로 코스피 차트를 열진 않았는데, 보시면 그 쌍바닥 찍고 이제 반등 나왔잖아요. 지금 그 쌍바닥 찍고 반등 나왔던 그 쌍바닥 그 자리,
그 자리가 이제 깨지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3월 달까지 끌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이제 아트님이 써주셨는데 코인원에서 곧 상장하는 코스모스 아톰 코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신입이라고 하셔서 일단 신입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뭐 12월이든 뭐 1월이든 2월 이렇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제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생각보다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코스모스 코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뭐 저도 이제 이 코인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일단 자료를 제가 열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스모스 아톰 코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이 크립토 키위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소개와 히스토리 그리고 이렇게 점수를 매겼네요. 점수를 매겼고 일단 코스모스 이 아톰은 그 권재라는 한국분이 일단 여기 이제 개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제 CEO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 더 계시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게 지금 ICO는 했는데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지는 않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코인원에서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슬로건입니다. 뭐 블록체인들의 인터넷. 그래서 코스모스 네트워크는 각기 다른 체인에서 돌아가는 코인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대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플랫폼들이 뭐 퀀텀 그리고 퀀텀을 기반으로 한 퀀텀 뎁들이 있고요. 그 다음 네오를 기반으로 한 네오 뎁들이 있고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더 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플랫폼들이 있죠. 그리고 플랫폼들이 각각 또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약간 다릅니다. 차이가 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각각의 다른 플랫폼들끼리 연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플랫폼들을 어떻게 보면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들의 인터넷이다. 그래서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슬로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대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코스모스 아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브랑 이런 존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코스모스 허브는 여러 개의 존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럼 이제 존이 어떻게 보면 각각 이제 뭐 플랫폼 영역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존들을 이제 연결하는 게 이제 허브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장점은 기존에 불가능했던 블록체인 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뭐 네오의 이제 뎁들끼리는 연동이 잘 되는데 네오랑 뭐 퀀텀이 잘 연동이 안 된다거나 네오랑 뭐 트론이 잘 연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뎁들끼리 또 연동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연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블록체인을 또 신설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해요. 일단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뭐 기대가 많으니까 그만큼 거래소에 상장됐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장 상태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 상태가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ICO 이걸 참여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뭐 단기 내가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거래소에 상장됐을 때 펌핑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다는 아니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일정 부분 뭐 나는 이건데 코스모스를 진짜 좋게 본다라고 하면 뭐 1-20%를 매도한다거나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계속 펌핑이 나왔을 때에도 나는 이거 끝까지 들고 가겠다 이거보다는 한번 펌핑이 나와주면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조금이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져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매도하고 펌핑 된 다음에 이제 보통 상장된 이후에 뭐 하루 이틀 지나가면 이렇게 좀 펌핑이 죽습니다. 그럼 다시 동일한 물량을 채워놓고 나머지는 현금화해서 뭐 여러분들 다른 코인 사셔도 되고 아니면 그 현금한 거는 여러분들 생활비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ICO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모스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9.13 대책 이후 역전세난 강남 아파트 하락세 속에 이제 거래가 실종, 2019년 4월 공시가격 현실화 해서 수도권 물량 폭탄, 이렇게 해서 쭉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동안 1 비트코인 혹은 뭐 22더, 그러니까 22더 한 평균 정도 되겠죠. 의 가치가 한국 아파트의 가치가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역전되는 날 일부 물량을 리밸런싱 들어갈 듯. 그래서 이 아파트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뭐 강남 아파트 값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1비트코인 가격이 뭐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사비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소설을 써주셨는데, 2002X년 일간지 일면 톱기사 제목으로 타이틀로 강남 은마 아파트 심리적 저항선 1비트코인 이하로 폭락했다, 뭐 이런 이제 타이틀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비트코인이 예전에 1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과연 살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야,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산다? 뭐 중고차 살 수 있겠지만 뭐 100얼마밖에 그때 안 됐으니까요. 살 수 있었겠지만, 야, 이 1비트코인으로 자동차는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 말이 딱 되면서 1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으로 자동차 거의 이제 뭐 준중형까지는 살 수 있는 그 정도 국산에 더 올랐나. 요즘에 준중형 값이 3천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이제 못 사겠지만 그래도 뭐 2,8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소나타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소나타 가격을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진짜 1비트코인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와사비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집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홍신님이 좋은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단 여기 지금 홍신님이 올려놓은 이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도, 홍신님도 이제 아직 못 보셨다고 했고 주말에 이제 열심히 보려고 하신다고 했고, 저도 이제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될 때 그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써주셨는데, 13년 전 신혼 첫 애 낳고 살림 꾸려가며 살 때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카트 가득 채워도 10에서 13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카트에 물건 대충 담아도 20만원이 넘어갑니다. 재활용 쓰레기 봉투 한 봉지당 10만원어치 하더군요. 물가가 2배는 올랐는데 연봉은 2배가 올랐나 생각해보니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가 좋아졌는데도 서민들은 계속 힘들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장을 보고 왔는데, 장을 진짜 좀만 보면 뭐 한 20만원은 금방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20만원 했다고 해서 뭐 엄청 산 것도 아닌데 20만원 정도 나오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결혼 초기 보면 그때랑 지금하고 이 물가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연봉은 2배 올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GDP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GDP를 올린 거는 이제 기업의 소득이 올라간 거고, 실질적인 어떤 가계 소득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주변 이렇게 둘러보면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모임을 하고 왔는데, 그 모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요즘에 주변에 막 사람들이 돈을 구하러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만약에 뭐 제1금융권에서 이제 빌릴 수 있다라고 빌렸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야, 돈 좀 빌려달라,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 빌리러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경기 침체 상황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나중에 진짜 침체 상황이 와서 1929년도 같은 그런 경제 대공황이 오면, 그때는 정말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마 여러분도 혹시 돈 버신다고 하더라도 돈 있다는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로 돈을 많이 버셔도 아마 돈 있다는 얘기 하시면 돈 빌리러 주변에서 많이 몰려들 건데, 그럼 이제 돈이 있는데 또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이제 삼일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있어도 없는 것처럼 3일님 맞나요? 그리고 와사비님이었나? 예. 어찌됐든 이렇게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누가 이제 물어보면 나 예전에 그냥 본전에 다 팔았어 나도, 그냥 이렇게. 와사비님이었던 것 같아요. CJ님이었다. 갑자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암호화폐 뭐 리플이 진짜 10만 원 가고 뭐 100만 원 가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고 하셔도 진짜 조용히 돈 쓰시고, 예, 조용히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경제가 요즘에 핫한 상황 보면 주변 분들 보면 진짜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뭐 실질적으로 이게 주가는 뭐 코스피 지수 오늘 빠졌지만 반등 나왔었잖아요. 다우 지수도 뭐 V자 반등 나왔었는데, 그런 V자 반등 나오는 걸 보면서도 이게 과연 경제 상황이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오늘도 힘차게님이 써주셨는데, 앞으로 2, 3년 내 1억에서 3억까지 상승을 예상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많은데요. 정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3년 내다보고 투자한다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비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 비트는 세력들이 움직여서 차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1비트당 11억까지 예상한다는 외국인 전망을 보면 어디까지 정보를 신뢰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확신의 차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1억까지 간다, 3억까지 간다, 10억까지 간다, 뭐 100억까지 간다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해외 그 모 투자회사에서, 헤지펀드였나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그 금액이 갔을 때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수 있느냐. 그 사이에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날 거고, 과연 뭐 10억이 가든 100억이 가든 그 1비트코인이라도 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진짜 극소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2020년도 그 존 메가피 형님이 얘기했던 대로 100만 달러 10억 약 10억이요. 10억 원 정도를 확실하게 간다. 아니, 확실하게 간다. 100% 간다. 무조건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가격에,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 가격에 있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기회비용,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서 그것만 뺀 가격에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 지금 한 7, 8억 정도 와 있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존 메가피 형님이 아무리 자기 성기를 걸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만큼 끌고 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비트코인이 10억 원 넘어갈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가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믿고 내가 그걸 믿고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지. 비트코인은 갈 거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갈 것 같은데 제가 저를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왜냐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3억 갔다가 다시 2천만 원 갔다가 다시 3억 가면 여러분 3억에 안 털리실 것 같으세요? 3억 갔다가 2천만 원 갔다가 3억 다시 가면 웬만한 사람들 다 털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 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3억 갔다가 다시 뭐 거의 90% 빠지게 되면 다시 전고점만 오면 무조건 난 팔 거다. 오히려 3억이 안 와도 아마 1억만 넘어가도 또 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10억이라고 하더라도 10억까지 넘겠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흔드는 과정, 그리고 3억에서 다시 2천만 원까지 빠질 때는 과연 그냥 빠지겠느냐. 이번에 2천만 원까지 빠질 때는 이미 이제 상승은 다 끝났다. 이거 완전 뭐 튤립 버블 끝나고 이제는 완전 영원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2천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털리거나 거기서 이제 올라왔을 때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시 3억에 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 0.1%, 0.01% 정도밖에 지금부터요. 지금 가격부터 10억까지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팔고 홀딩해서 끝까지 다 먹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0.01%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중간에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가 또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있느냐, 예. 그 부분에 이제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몇 분 더 계신데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차트를 빨리 보고 뉴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4시간 봉이고 빨리빨리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죠. N자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플래그 패턴으로 해서 N자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 4,200달러 저항을 맞고 강한 음봉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 추세선,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렸는데,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이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갔어요. 어찌됐든 이 추세선을 깨더라도 다시 올라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시면 오늘 이탈된 상태에서 지금 양봉이 나왔는데, 현재 이 추세선 이탈된 상태에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일단 다시 보시면 수평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이 자리 2월 8일날 고점이었던 3,720달러를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은데, 일단 오늘 장중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훅 깼다가 올라왔습니다. 훅 깼다 올라왔고,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보냐면 다시 그 하락형 플래그 차트, 플래그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N자 하락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N자 하락하는데 대신 빠질 때 빠지더라도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이 추세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라인이에요. 이 빨간색 라인.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요. 예, 이 정도가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 추세선,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빨간색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N자 하락을 한다. 그래서 N자 하락을 해서 다시 3,500달러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 여기를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이 지금 추세 라인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3,730달러를 한번 깼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3,500달러까지 우리는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이 추세 라인을 깨지 않는 게 그래도 중요하다.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어찌됐든 위로 돌파하고 눌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고, 주봉으로 한번 제가 보고 설명을 드려보면요. 예. 잠깐만요. 이게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주 이동평균선인데,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 다음 주가 되면 아마 20주 이동평균선이 거의 4,200달러까지 이제 내려올 겁니다. 4,200달러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아까 이제 아까 3,500달러까지 만약에 N자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재차, 그러니까 돌파 후에 눌러주고요. 깊게 눌러주고 반등이 나와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4,200달러를 넘어가주면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4,200달러를 넘어가주면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모네로를 보도록 할 텐데, 보시면 이제 모네로 BTC 마켓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때 이제 봤던 것 같아요. 이때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때 봤었습니다. 이때.
12월 달에 모네로를 체크를 해드렸고, 이때 한번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때는 이제 목표치는,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 이때 목표치를 0.015 이 122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이 자리까지 목표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 못 올라가고 그냥 0.011과 0.013 이 박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고점을 잇는 추세 라인을 그려보면 이 추세 라인에 걸쳐서 이 꼭지점이 4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꼭지점에 다 왔고 여기서 뭐 이 꼭지점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돌파해주고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우면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모네로는 그 이후에는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SV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SV를 차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 하락 채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락 채널을 돌파했습니다. 보시면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지금 안착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돌파해 놓고 안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상승했다가 이제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라인이 사토시 가격으로 0.02입니다. 0.02인데 0.02에서 지금 맞고 떨어졌고, 이때도 이제 0.02 약간 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0.02 이때 지지받고 또 저항의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0.02 라인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지금 눌러준 거예요. 비트코인처럼요. 돌파하고 눌러줬고, 여기서 이제 이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걸려 있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 제가 이 추세 라인에 여기까지 빠지는 거,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좀 눌러줄 때 깊게 눌러주더라도 이 라인만 깨고 내려가지 않고 다시 이 하락 채널로, 비트코인 SV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락 채널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4시간 봉에서 52평선에서 이제 지지 받아주면서 다시 올라가지고 0.02를 돌파해주면 비트코인 SV는 다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트코인을 볼 텐데, 라이트코인 일단 보시면 일단 돌파가,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중에서 웨이브, 그 다음에 트론 다음에 이제 라이트코인이 제가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보시면 보통 트론이라든가 웨이브는 지금 이 자리에서 15일 이동평균선, 지금 일봉이에요. 1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깨지 않고 여기서 바로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 라이트코인은 웨이브라든가 트론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에요. 보시면, 왜냐면 트론이나 웨이브는 사실 여기서도 그냥 바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안 쉬어주고, 이거 일봉을 꽤 오래 쉰 거거든요.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쉬어준 건데, 트론이나 웨이브는 이때도 보면 그냥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라이트코인은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쉬고 올라갔고, 지금도 또 15일 이동평균선을 또 깨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시간이 걸려 보인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걸릴 거냐? 지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51선, 그리고 이 제가 추세 라인 그린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 올라오는 데까지 좀 더 횡보를 해주면서 지금 근데 여기서 보시면 BTC 가격으로 0.011을 깨주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011에서 0.01에서 0.013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 라인을 만나기 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만난다라고 하면 지금 시기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4월 초,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여기서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코인리스 기사고요. 싱가포르 투자청 코인베이스 시리즈 2에 투자를 참여했다라고 했고, 싱가포르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이 지난해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진행한 3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2 라운드에 투자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코인베이스 시리즈 2 라운드 투자를 통해서 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기업 가치는 80억 달러로 평가가 됐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80억 달러. 거의 뭐 한 9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보시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영원 간다. 비트코인 뭐 가치가 없다. 누가 얘기했죠? 예, 누구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 뭐 가치 없다, 영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이런 싱가포르 투자청들이 이렇게 이런 뭐 코인베이스에 돈을 3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또 코인베이스의 가치가 뭐 9조 원에 달하는 이런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작업을 2018년도부터 꾸준히 해왔고 2019년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이 저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마무리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분기를 지나고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저는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나스닥 인덱스 지수 만든 것처럼 그 인덱스 지수 만드는 것도 결국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볼게요. 중국 블록체인 기업 298개, 전 세계 2위다 해서 중국 인터넷 발전 현황 및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블록체인 업체가 가장 많은 국가가 탑3에 미국, 중국, 영국이 꼽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현재 298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활동 중이고 그 중에서 175개가 베이징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은 거래소라든가 뭐 ICO는 퇴출을 시켰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특허도 물론 당연히 많이 신청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2위예요. 영국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눈치만 보고 있다. 눈치만 보고 있고 지금 결국에 이제 뭐 미국이 아마 저는 개방하고 미국이 다 준비해놓고 세팅 끝내놓고 니들도 이제 준비해서 열어 그러면 그때는 형님 하고 이제 열 거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규제 풀어주고 물론 뭐 다단계, 사기 이런 거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명품이 있으면 당연히 짝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짝퉁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사기를 하고 사기 업체 이런 뭐 다단계를 통해서 스캠 코인들 팔고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거 구더기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구더기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이거 암호화폐 시장 다 죽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저는 규제를 빨리 만들고 이걸 제도화해서 우리나라 이제 인재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빨리 이렇게 기술 개발하고 이런 좋은 기업들을 만들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예,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사고 중국 제10차 암호화폐 랭킹 발표했고 트론 입성하면서 2위에 안착했다. 그래서 트론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보면 지금 중국 전자정보산업개발연구소 CCID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서 이 암호화폐 발표한 거랑 미국에서 이제 평가한 거랑 해서 비교해서 이제 그 암호화폐들 같이 겹치는 암호화폐를 한번 이렇게 방송에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발표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 추가로 이제 총 35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라고 얘기했고 트론이 이 랭킹에 처음 등장한 트론이 이제 2위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작년 6월부터 9차 랭킹까지 1, 2위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오스는 1위를 지켰지만 이더리움은 트론의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물러났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5위에서 13위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28위에서 27위로 한 단계 상승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능, 안정성, 탈중앙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 부분에서는 이제 이오스와 트론 그리고 이제 비트쉐어, GX 체인, 나노가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활용성 부분에서는 이더리움, 그리고 네오, 네뷸런스, 트론, 온톨로지가 5위 안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들었대요라고 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개발자 수, 코드 업데이트, 코드 효과 등에서는 창의성 부분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리스크, 트론 등이 이제 상위권에 올랐고 이전 기간 대비 향상도가 높은 암호화폐로는 나노, 버지, 퀀텀 등이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버지 물어보신 분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평가를 중국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코인들이 있다. 온톨로지도 이제 물어보신 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퀀텀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렇게 중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빠졌는데, 북미 정상회담 삐그덕 되면서 이제 남북 경협주가 줄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 북미 정상회담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 아까 이제 제가 댓글 중에 마법천사님이 내용을 이제 읽어주시긴 했는데, 내용을 이제 써주시긴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여러분들 이제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자,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뭐, 결렬은 됐지만 마지막에 그 김정은의 표정이 JTBC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김정은의 표정이, 트럼프와 이제 인사를 나누는 표정이, 뭐, 썩 나쁜 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결렬은 됐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이 협상은 잘 됐는데, 오히려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협상이 결렬된 것처럼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다라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도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도 이제 보거든요.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이제 코언의 이런 폭로전, 트럼프 거짓말, 민주당 해킹도 알았다 해서 27일 마이크 코언, 그러니까 전 변호사죠. 변호사가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고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표정이 박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이 박지가 않은 게 뭐냐면, 본인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자기가 이 미국을 떠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청문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를 좁히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미국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일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잡념이 많아져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저는 미룬 건지, 이런 생각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법천사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좀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지금 마법천사님이 써주신 내용은 보면, 김정은은 지금 이제 1분이 아쉽고 급하다. 그리고 초조하고 너무 힘들어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큰 세력들이다. 뭐 언젠가 너희도 베트남처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트럼프는 여유 있게, 뭐 내가 이제 갑이니까 뭐 줄 듯 니들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를 김정은을 코인판에 물려있는 개인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큰 세력들로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정은 이렇게 정은이 심정이 속 타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의견 한번 달아주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코언이 이렇게 폭로전을 했고 트럼프가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땐 표정이 좀 안절부절한 표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내용을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2016년도 대선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해킹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러시아 관련돼서요. 또 성관계를 했던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한 거, 그리고 대선 기간에 사적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 타워 개발을 추진한 것 등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발표를 했고, 지난번에 그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에서 정확하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아마 대형 금융기관이니까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JP모건 뭐 그런 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트럼프가 올해 2019년도에 임기를 자기가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 왜냐면 트럼프는 가진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기 전에 사업가잖아요. 사업가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잃을 게 많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직을 포기하고 내려올 사람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늘
오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면서 사실 북미 정상회담 결렬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보다는 얼마만큼 뭐 큰 성과를 내느냐, 뭐 작은 성과를 내느냐 이 정도로 계속 얘기가 오고 갔지. 이거에 대해서 완전 결렬로 돼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쇼킹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빠진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 마이클 코언이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트럼프가 갑자기 약간 트럼프는 약간 럭비공처럼 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지 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나 못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때는 그게 이제 이 주식시장 뭐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진짜 어마어마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좀 우리는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현재 경제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항상 그때 어떤 대안으로서 사람들이 찾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28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했던 그 북미 정상회담이 암호화폐 시장에 주는 그리고 이제 뭐 영향하고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또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